예, 지금부터 제 201차 현병환 교수의 바이오 창업 성장 이야기 바이오 아카데미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잘 계셨습니까? 오늘은 기술보정기금이라고 있지 않습니까? 기보라 그러죠, 저희들이. 그 기술보정기금에 보정 연계를 하는 투자가 있습니다. 그 투자를 여러분들이 받으시면 굉장히 기업 성장에 도움이 되시는데요. 그 투자를 어떻게 받고 그 다음에 어떻게 IR을 하시는 것이 좋은지에 대해서 이런 일을 전문으로 하시는 전문가님을 모시고 오늘 공부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강의를 해주실 분은요, 기술보정기금의 김경환 부지점장님이십니다. 김 부지점장님은 하시는 업무가 창업지원, 투자 업무, 그 다음에 기술평가, 기술 이전 등등에 대해서 또 컨설팅도 해주시고 있고요. 그 다음에 또 미국에도 실리콘밸리도 파견 근무를 하셨습니다. 오늘 좋은 정보를 알려 주실 그 강사분께 구독, 좋아요 꼭 좀 잘 부탁드립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예, 반갑습니다. 네. 제가 소개를 간단히 들었는데 좀 추가 소개 좀 드리시고 정보를 좀 주시기 바랍니다. 네. 예, 저 입사를 제가 98년도에 입사해서 현재 한 27년간 스타트업 중소기업과 함께 지내왔고요. 주로 서포트하고 지원하는 업무를 맡았고, 본사에 있으면서 2016년도에 본사에 있으면서 창업 교육, 창업 지원 업무를 맡다가 기보의 유일하게 대표주자로서 맞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실리콘밸리 파견 업무를 한 2년 반 동안 했습니다. 네. 당시 파견 업무는 왜 이제 저희 이사장님께서 글로벌 진출이 우리나라 기업이 잘 되지 않는다. 미국의 투자 생태계는 어떻게 다른지 보고서 리포팅을 하라는 그 미션을 주셔서 그 미션을 수행하기 위해서 잘 다녀왔고요. 그 덕에 오늘날 이 자리에 서게 된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다녀와서 계속 투자 업무를 해왔고요. 현재도 세이프 투자 등과 뭐 평가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네네. 그 기술신용보증기금은 보러 융자를 주로 한다고 들었는데 투자도 지금 많이 하신다 이 말씀이죠? 네, 맞습니다. 네, 오늘 그런 공부를 좀 하겠네요. 예, 오늘의 제 강의는 융자를 통한 보증 제도를 설명드리는 것보다 이 펀딩 트렌드 자체가 투자의 세대로 넘어가고 있어서 여러분들한테 어떻게 투자를 더 잘 받을 수 있는지, 그 첫 번째 단추인 특히 IR 피치 덱을 어떻게 작성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상세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부탁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 방금 소개받은 기보 투자센터의 김경환 부지점장입니다. 오늘 강의 내용은 저희 기보의 보증과 연계된 투자 제도에 대해서 언급을 드릴 거고요. 제가 한 2년 반 동안 경험했던 실리콘밸리 투자 생태계는 어떤지, 거기를 통해서 우리가 보고 배워야 될지, 벤치마킹 해야 될 점이 어떤 거 있는지를 간단히 설명드리고요. 그 다음에 저는 현재도 투자 업무를 하고 있는데 투자자 입장에서는 어떻게 투자 대상을 선별하는지를 여러분들이 안다 그러면은 그들과한테 접근하는 데서 보다 유리한 위치에 다가가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피치덱을 작성하실 때 여러분들이, 저는 하루에도 수십 개의 IR 자료를 보고 검토하고 있는데요. 여러분들이 작성하는 IR 덱에 약간의 조금 실수와 착오들이 있어서 그 부분을 좀 보정할 수 있고 보완할 수 있는 방법을, 팁을 드리고자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네. 그러면은 저희가 이제 첫 번째로 보증 연계 투자 제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기보가 설립은 89년도에 했는데 이제 투자는 2005년도부터 본격적으로 시작했고요. 최초의 투자는 규모가 100억, 200억 규모에서 작년에는 연간 1000억 규모까지 이르게 됐습니다. 그래서 투자 총액 한도는 뭐 숫자가 중요한 게 아니라 기보의 기본 재산이 점점 증가하고 있다. 그 투자 비중이 저희도 포커싱을 맞추고 있다는 것을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여러분들의 개별 기업들이 받으실 수 있는 투자 금액의 총액 한도는 30억 원 이내에서만 받을 수 있습니다. 근데 이 자료에 약간 미스프린팅이 있는데 제가 업데이트를 못했는데 단 해당 기업에 대한 보증 금액의 2배까지는 이 제도는 조금 불합리하다 해서 지금은 없어졌고요. 여러분들이 보증을 100만 원, 1000만 원만 쓰고 있어도 30억까지 투자를 받을 수는 있습니다. 그래서 투자와 현재 보증을 합해서 200억까지 나가 있는 기업들이 많이 있고요.
저희 제도 중에 민간으로부터 기부에서 투자를 받지 않아도 민간으로부터 투자를 받을 경우 중기부와 같이 하고 있는 아기 유니콘 제도와 또는 예비 유니콘 제도를 통해서 별도의 추가적인 자금 지원을 제공함으로써 여러분들이 지분 희석을 방지할 수 있는 그런 제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럼 어떤 방식으로 투자를 하느냐? 저희는 이제 주식의 종류가 크게 우선주와 보통주 두 가지로 나누고 있는데요. 저희는 주로 우선주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약 98% 이상을 우선주 투자를 하고 있는데 민간 VC하고도 거의 일맥상통하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중에서도 상환권과 전환권이 투자자에게 있는 RCPS라고 하거든요. 상환 전환 우선주를 지금 투자하고 있고요. 2년 전부터 세이프 투자라고 해서 첫 단계 아주 예비 창업자나 초기에 있는 기업들을 대상으로 밸류에이션을 산정하지 않은 상태로 투자금을 미리 지급해 드립니다. 이자도 받지 않고 단 이후에 민간으로부터 후속 투자를 받았을 때 그 후속 투자 밸류를 그대로 수용해서 저희가 지분을 취득하는 게 세이프입니다. 후단에 대해서 다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투자 대상 기업은 법인 설립 후, 개인은 주식회사가 아니기 때문에 투자 대상이 아니고요. 법인 설립 후 7년 이내가 주 목적 투자 대상입니다. 그럼 7년이 넘어가면 투자를 하지 않느냐? 그렇지는 않고요. 법인 설립 후 저희가 예상하기에 투자 시점에 14년 이내에 엑시시 가능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11년, 12년 된 기업도 투자를 하고 있고 전체 작년 1,000억 투자 포트폴리오 중에서 약 80% 이상을 7년 이내에 투자하게끔 저희 내부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기본은 기술 평가의 리딩 컴퍼니로서 기술 사업 평가 등급을 일정 수준 맞춰야 되고요. 한 가지 더 기보로부터 투자를 받으시려 그러면 보증을 반드시 받으셔야 된다. 보증 조건이 항상 따라다니고 있습니다. 앞에서 언급했듯이 주 목적 대상 자체가 7년이고요. 이렇게 국민 경제에 해악, 좀 유익하지 않는 업종은 VC는 투자를 할 수는 있지만 저희는 투자를 못하게 돼 있고요. 세이프는 3억 원 이내에서 일반 투자는 5억에서 30억까지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지원 절차는 저희가 이제 두 가지 크게 루트가 있는데요. 저희 전국에 영업점이 한 80여 개 있습니다. 그리고 투자센터가 4군데가 있는데 영업점으로부터 상반기, 하반기 두 번에 걸쳐서 거래하는 기업, 본인들이 보증 지원 당시 신용조사를 통해서 아이템이 좋거나 장래가 촉망한 기업을 추천하는 그런 시스템이 두 번 있습니다. 연간 영업점의 추천을 받아서 저희가 딜 소싱을 할 수도 있고요. 그다음에 투자센터에 근무하는 직원들이 발로 뛰어서 직접 딜 소싱을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렇게 소싱을 한 다음에는 기술 평가와 신용조사 그리고 외부 회계사를 대동한 재무실사를 마친 다음에 이 두 번째 단계까지 가면 이미 투자 심사 밸류에이션과 조건 협상은 거의 마무리된 상태로 거의 올리고요. 그래서 투자 심사 보고서를 작성한 이후에 심사위원회를 통합니다. 이 심사위원회는 두 가지가 있는데요. 저희가 투자 금액이 10억 미만일 때는 두 번의 투심위를 거치지 않고 한 번만 예비 투심만 하고 결제를 올리고 10억을 초과할 경우에는 외부 VC와 내부의 임원들을 통해서 투심위를 별도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액별로 두 단계의 투심위 절차가 있다는 것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이후에 투심위가 통과되면은 투자 계약과 투자 실행을 하는 그런 제도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다음 슬라이드를 보시면은 투자자들이 어떻게 저희 기보 같은 경우는 어떻게 딜 소싱을 하는지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실제의 이 딜 소싱이 전체 투자에 있어서 90% 이상을 차지한다고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왜? 어떤 기업, 좋은 기업을 발견해서 가능성 있는 기업에 딜 소싱이 이루어지냐가 투자의 성패의 90% 이상을 좌우하는데 저희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현재 이용 중인 약 9만여 개의 보증기업 DB뿐만 아니라 과거부터 약 30여 년 이상 이용해 온 기업들의 DB가 4, 50만 건이 되는데요. 그 DB를 조회하는 것도 있고 이전에 말씀드렸듯이 상반기, 하반기 영업점에서 추천하는 케이스도 있고 그 다음으로는 저희도 많은 VC들과 네트워크를 통해서 공동 투자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IR 행사 등을 통해서 딜 소싱을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민간하고 다른 저희는 공적 VC라고 부르는데요. 밸류에이션을 조금 다른 방법으로 하고 있습니다. 물론 네. 저희도 이제 협상이 가장 큰 주된 방법이긴 하지만은 이 본질 가치 방법으로 하고 있는데요. 그 상대 가치와 본질 가치가 한 95% 이상, 상대 가치가 한 5% 정도 됩니다. 이 본질 가치라는 건 뭐냐면은 여러분의 기업의 전년도 재무자표의 순자산 가치를 40%를 반영시키고요. 그다음에 향후 여러분 기업들이 발생시킬 수익 가치를 2개년으로 나눠서 첫해 나눠 가지고 그 수익 가치를 60%를 곱해서 본질 가치 범위를 산정을 시킵니다. 일반적인 제조업, 벤처기업은 다 본질 가치 이 방법을 통해서 하고 있고요. 특히 오늘 주 대상이 바이오 기업들 관심이 많은 기업들이라서 바이오 기업 같은 경우에는 단기간 내에 수익 가치 창출이 상당히 어려운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그 바이오 기업에 한해서는 유사 기업의 밸류에이션을 참조해서 비교 평가를 하는 그런 상대 가치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예, 예. 요건 제가 이제 미국에 있을 때 저희 그 이사장님한테 보고한 보고서인데요. 저희뿐만 아니라 민간 VC를 AC, 엑셀러레이터를 상대할 때 밸류에이션을 하는 것은 실질적으로 대부분의 정형화된 방법이 없습니다. 학문적으로는 수십 가지의 밸류에이션 방법이 책자들도 나와 있긴 있는데 실질적으로 그렇게 하는 케이스가 거의 없고요. 유사 기업 방법의 밸류에이션을 기초로 하고 거기에 여러분 대표분들과 VC들이 협상을 하는데 여기에서 유사 기업 밸류에이션을 할 때 VC들이 하는 일반적인 밸류에이션 시 고려하는 요소가 한 6가지가 있습니다. 우측에 양파 모양의 그 그림이 있는데요. 제일 크게 보이시는 게 시장 기회 크기입니다. 실질적으로 제가 IR 자료를 검토할 때도 이 시장 사이즈가 작으면은 아무리 우수한 기업이고 미래의 우리를 혁신시킬 기술이라 할지언정 투자자는 투자하는데 상당히 주저합니다. IR 자료를 옆으로 그냥 제쳐놓고 따르는 기업들을 발견하는 거죠. 그 다음으로 열심히 보고 있는 게 팀 구성원입니다. 스타트업의 입장에서는 앞으로 헤쳐나갈 일들이 굉장히 험난한 상황인데 그 험난한 상황을 마일스톤별로 이끌어 나갈 견인력을 갖고 있는 팀인지 팀 구성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오늘 아까 서두에 현 교수님하고 얘기 당시에 예비 창업자들도 있고 많은 분들이 아직 사업 초기라 단계라고 제가 들었습니다. 팀 구성에 아이템을 비즈니스 모델과 아이템 선정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팀을 먼저 갖춰놓고 비즈니스 하시는 것도 저는 적극적으로 권해드리고 있으니까 네. 고려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머지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래서 경쟁 업체 대비 팀 구성은 어땠고 제품 개발 단계가 MVP가 나왔는지 베타 버전 단계인지 서로 비교하면서 밸류에이션 가격을 좀 깎고 더하고 이런 형태로 실질적으로 협상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요거는 이제 창업기업 투자 비중에 대해서 기보와 민간 VC의 역할을 보여주고 있는 건데요. 하늘색 그 막대 그래프가 이제 기보가 7년 이내에 창업기업 위주로 투자하고 있어서 실질적으로 창업을 하는 기업들에 대해서 마중물 역할을 기보 투자로 많이 이루어지고 있다. 그리고 전반적으로 그 비중도 계속해서 증가하는 추세로 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네. 내부 규정으로는 작년도 천억 투자 중에서 80% 이상을 창업기업에 투자하게끔 되어 있는데요. 대부분의 앞으로도 계속 그 기조는 유지될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오늘 뜻깊게 이 대전에 와서 지금 제가 그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요. 그러면은 이제 우리가 VC와의 차별성에 있어서 어떤 차별점을 갖고 있는지를 살펴보면은 지방 소재 기업에 많이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 내부 투자 센터의 KPI 자체도 지방 기업의 60% 이상 수도권, 여기서 지방이라 말씀드리는 것은요, 서울, 인천, 경기도를 제외한 지역이 지방입니다. 그래서 네. 지방에 대한 포션도 계속 늘어나고 있다는 것을 한번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 장은 저희 기보뿐만 아니라 VC 전반적인 업력별, 유형별로 어떤 투자가 이루어진 것을 제가 한번 도표로 만들어 봤는 건데요. 실질적으로 오렌지색이 보시면은 약 48%, 40% 이상 넘어되는데 설립 후 약 3년에서 한 7년 사이 요때 단계에
실질적으로 VC나 저희 같은 기관들이 좀 투자를 많이 하더라. 너무 이런 초기 단계는 엔젤 투자라든지 엑셀러레이터라든지 창업 기획자라고 하죠.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 투자가 이루어지고 있는데 규모 면에서는 중기 투자가 가장 많이 퍼센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네. 그다음에 이 유형별로 보면 어떤 거가 있냐면은 보통주 투자는 거의 마지막 그 프리 IPO 레이 스테이지에 있는 단계에서 이익을 적게 먹게끔 해서 그 단계에 투자하는 거고요. 대부분 VC도 우선주에 투자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여태까지 투자 받았던 기업들의 평균 기업 가치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하는데요. 초기 기업을 보시면은 약 1년에서 3년 된 건데 이 자료는 약간의 모순이 있습니다. 왜냐면은 18년부터 22년까지 우리나라 기업들의 밸류에이션이 거품이 굉장히 많이 올라갔습니다. 근데 지금은 이렇게까지는 기업 가치를 내주지 않을 거라고 보고 있고요. 한 100억에서 한 150억 정도 수준으로 떨어졌다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예비 창업자와 초기 창업자라서 이 종류 주식의 법적인 용어도 좀 아셔야 될 것 같아서 간단하게만 말씀드리면요. 여러분 입장에서는 주식의 종류가 보통주와 상법상 종류 주식이라고 하는 우리가 말하는 우선주가 다 종류 주식입니다. 이 두 가지가 있는데 보통주로 받을 경우에는 경영권 간섭을 받지 않기 때문에 상당히 기업의 입장에서는 유리합니다. 하지만 투자자 입장에서는 향후 기업이 어떻게 변할지 모르기 때문에 투자 단가도 조정이 불가능하고 이 전환 가격이라고 하는 계약서상의 조건이 있는데요. 이 전환 가격의 단가 조정도 불가능하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보통주로 투자 받을 경우에는 우선주로 투자 받을 경우보다 약 할인을 한 10%에서 20% 정도 할인된 가격으로 투자자들이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종류 주식에는 한 4가지가 있는데 이런 종류 주식을 발행하려고 하시면은 반드시 여러분들 회사의 정관에 제3자 배정에 대한 내용과 발행 가능 주식수, 종류 등의 근거가 반드시 명시되어 있기 때문에 VC로부터 투자를 받으시려고 한다 그러면은 정관도 미리 만들어 놓으시는 게 좋습니다. 그러네요. 예. 그다음에 전환사채는 저희가 투자를 거의 하지 않기 때문에 넘어가고요. 세이프 투자를 아까 잠깐 언급드렸는데요. 이 투자 금액을 먼저 선지급을 하되 밸류에이션을 정하지는 않습니다. 3억 아주 그 밸류에이션을 정하기 어려운 기업에 대해서 투자를 하는 방식, 일종의 방식인데 상환 만기일이었고 이자 지분을 취득하기 전까지는 이자가 발생하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입장에서는 상당히 중요한 건데요. 투자 밸류는 후속 투자, 민간 VC로부터 후속 투자를 받았을 경우에 그 기업 가치를 그대로 가져다가 쓰기 때문에 유리한 방법입니다. 단 세이프 투자 당시에 그 당시 주주들에게 모두 동의를 받아야만 가능하다는 것을 미리 말씀드립니다. 네. 계약서에서 여러분들이 항상 보셔야 될 게 하나 있는데요. 이 실적 리픽싱 조항이 하나 있습니다. 특히 바이오 기업 같은 경우에는 임상 단계별로 아마 둘 가능성도 많은데요. 이거는 여러분들은 투자를 받을 당시에 밸류에이션을 높일 가능성이 높고 투자자는 조금이라도 깎으려고 하기 때문에 그 접점을 찾는 방법으로서 투자자들이 이렇게 실적 리픽싱 제도를 제안을 하고 있는데요. 요것도 그 계약서 내용을 따라서 상당하게 실현 가능한 내용만 계약에 첨부하시길 부탁드립니다. 그다음에 중요한 다른 하나가 상환권이 있는데 이 상환권은 여러분이 갖고 있는 권리가 아니고 투자자가 갖고 있는 권리입니다. 그래서 상환 청구 기간 보통 저희는 한 4년, 민간 VC도 4년 정도를 두고 있는데요. 4년이 지났을 경우에는 원금의 상환 이율 보통 저희는 한 4%, 5%를 두고 있고 민간 VC들은 한 7, 8%를 현재는 두고 있습니다. 그 플러스한 금액을 갚아라고 요구하는 게 상환권입니다. 그러면은 우선주 투자를 해서 우리 초기 스타트업들이 과연 이 상환권이 나쁜가? 반드시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왜냐면은 그 상법상 전년도 재무제표상에 이익이 남아야 됩니다. 배당 가능 이익이라는 그 용어가 있는데 이건 구글링을 한번 해서 찾아보시고요. 그 한도가 나왔을 경우에만 VC가 상환권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이익이 나지 않는 상태에서는 상환권을 청구하더라도 여러분들이 상환에 응하지 안 해도 상관없으니까 전혀 문제가 되지 않고요. 또한 또 역으로
투자 당시에는 이익이 발생하지 않는데 현재 시점에서는 상호권을 행사 당시 시점에 이익이 났다는 것은 밸류에이션이 상당히 많이 올라왔다는 얘기입니다. 그렇죠. 그러면은 향후 그 코스닥 상장이나 IPO나 또는 M&A를 통해서 엑식 방법이 있기 때문에 투자자들이 상호권을 행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부담만은 아니라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요거는 세이프 조건인데요.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크게 중요하지 않아서. 그다음에 계약서에 이러한 조건이 핵심적인 내용을 담는 것을 텀시시라고 하는데 어떤 종류 증권을 투자할 것인지 그다음에 제가 나머지는 뭐 다 앞에서 설명을 드렸고 이사 선임권이 있는데 저희도 이제 내부 규정에는 있지만은 단 한 건도 여태까지 약 550건의 투자가 이루어진 가운데서 기업에다가 이사를 선임한 건은 단 한 건도 없습니다. 저희는 이제 경영권을 간섭하지 않기 때문에. 근데 VC들은 일정 부분 참여해서 경영권 간섭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이 다음 슬라이드는 이제 저희 이제 투자와 관계된 저희가 이제 보증 프로그램이 있는데 요거는 자료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참조해 보시고 나중에 각 단계에 이런 제도도 있다는 것만 참조를 하시고 상담을 받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것도 넘어가겠습니다. 다음번은 이제 제가 이제 미국 생활에 있었던 것을 간단하게 좀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현재 알키미스트 엑셀러레이터라고 실리콘밸리 샌프란시스코에 있는 B2B 엑셀러레이터 중에서 탑 랭크를 하고 있습니다. 스탠포드 교수가 창업을 한 엑셀러레이터인데요. 여기서 멘토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미국 시장이 어떤지 우리가 보고 배워야 될 점을 어떤지를 한번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스타트업을 펀딩을 받을 수 있는 4대 5 라인이 킥스타터 같은 크라우드 펀딩도 있고요. 그다음에 오른쪽 우측 상단에 보시는 오프라인에 전통 VC도 있습니다. 그다음에 SV 엔젤스 같이 엔젤 투자자들도 있고요. 그다음에 구글 벤처스 같은 기업 투자자, CVC라고 해서 코퍼레이트 벤처 캐피탈이라고 해서 요즘에 상당히 미국 시장도 그렇고 저희도 그렇고 전통 VC와 CVC들의 역할이 거의 5대5 수준으로 많이 올라와 있습니다. 네, 그렇죠. 자기들의 파이프라인에서 새로운 먹거리를 찾기 위해서 스타트업 투자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 네 가지 파이프라인에서 내가 업력별로 단계에 어디에 있을 때 어떻게 접근을 해야 되는지를 고려해 보시라고 한번 이 장표는 마련해 놓은 것입니다. 요거는 이제 이전에서도 한국 벤처 투자에서도 강의가 있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 엔젤 투자를 받으면은 단순 엔젤들은 세제 혜택도 있을 뿐만 아니라 한국 벤처 투자에서 하는 엔젤 투자 매칭 펀드가 또 있습니다. 엔젤로부터 일정 금액을 받으면은 매칭해서 그만큼을 더 해주는 펀드가 있으니까 참고해서 이용해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매칭 비율은 투자 금액의 1대1로 최대 1배수까지 가능하니까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요거는 시간 관계상 넘어가겠습니다. 이것도 엑셀러레이터가 있는데 요건 다 미국은 해마다 엑셀러레이터의 랭킹을 매깁니다. 기준 자체가 후속 투자를 어떻게 얼마나 받았느냐에 따라서 랭킹이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최소한 실버 레벨 이상급의 엑셀러레이터를 프로그램을 참가한다 그러면은 여러분들한테 아주 좋은 기회가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VC와의 연결 네트워크가 상당히 두텁고요. 아직 저희가 우리 한국은 2006년도부터 엑셀러레이터가 법제화돼서 시행되고 있는데 아직은 미국에 비하면 상당히 걸음마 수준입니다. 그래서 바이오 섹터에 계신 여러분들이 미국 진출을 할 경우에는 이 정도 레벨에 있는 기업 엑셀러레이터를 통해서 시장 진출을 고려해 보시는 것도 적극 추천하고 있습니다. 네. 이것도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요건 제가 한 2년 반 동안 그 실리콘밸리 쪽에 생활하면서 팁으로 하나 드리는 건데요. BAKG가 베이 에어리어 K그룹이라고 해서 한국인 이공계 석박사 출신들의 민간 단체 모임입니다. 네. 그 전통적으로 미국에 있는 한인들 모임이 조금 이권 개입도 있긴 있는데 여기는 순수 민간 단체이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보시면 되고요. 여기를 보시면은 이게 한 19년도 제가 자료인데 벌써 한 5, 6천 명 정도 되고 있고요. 각각의 섹터별로 다음 장을 보시면 뭐
내가 나의 비즈니스 모델이 어디에 적합되는지, 바이오도 있고요, 하드웨어도 있고, 소프트웨어부터 해서 각각의 정기적인 모임뿐만 아니라 그쪽에 미국 시장의 정보도 접할 수 있는 기회가 있기 때문에 베이 에어리어 K그룹을 검색하셔서 한번 참고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나머지 기업 모임은 회원 가입에 제한이 없고 돈도 무료인데요. 제가 갔을 당시 같이 저랑 같이 만들어 놓은 게 이 파리 스타트업입니다. 그쪽에서도 한인들이 이제 창업 생태계가 커지다 보니까 약 50불만 내시면은 여기도 선배 창업 훌륭하게 성공하신 분들의 노하우도 전수 받을 수 있고 여러 가지 정보도 교환 받을 수 있습니다. 82는 뭡니까? 파리가 한국 국가 번호가 80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파리 스타트업으로 이렇게 네, 만들어 놓은 네, 겁니다. 예, 요건 제가 이제 저희 직원들 대상으로 어떻게 추천을 할 때 기업 선별을 하는 걸 대해서 간단하게 얘기하고 있는데요. 이것만 저는 보여주고 있습니다. 주로 이게 뭐냐면은 휘황찬란한 왼쪽은 마켓이고요, 오른쪽은 꺼져가는 시장입니다. 아무리 좋은 제품이라도 현재 시장에서 향후의 시장 자체가 쪼그라들고 위축되는 시장이라 그러면은 투자할 가치가 줄어들기 때문에 검토하지 않고 있고요. 시장 사이즈도 얼마나 큰가가 첫 번째 투자 IR을 보고서 검토할 때 여러분의 IR이 투자자의 손에 남느냐 안 남느냐를 결정하기 때문에 시장 사이즈를 항상 좀 고려해 보시기를 부탁드리고요. 두 번째는 위의 기업과 밑의 기업이 두 가지 기업이 있는데 똑같은 매출액이 향후 2년 이후의 매출액이 약 17억 정도, 1억 7천 정도 됐다고 봤을 경우에 밑에 기업은 계속 적자일 겁니다. 적자라고 했을 때 저희 그 직원들한테 물어보면은 투자 추천을 위의 기업을 추천을 한다고 하는데 위의 기업은 정상적인 영업을 해서 수익을 가지고 배분해서 자기 외부 투자자 없이 생각을 하는 일반적인 중소기업이고요. 밑에 기업이 실제 VC들이 투자하는 투자기업입니다. 아무리 적자가 많고 실적이 현재 시점에서는 안 좋더라 그래도 단기간 내에 급성장을 할 수 있는 성장, 그런 기업을 주 타겟으로 보고 있는데 이유가 있습니다. 저희 펀드는 기본은 만기가 설정되어 있지는 않기 때문에 10년을 넘어가는 기업도 투자한 기업이 있긴 있지만은 VC 생태계는 펀드 자체가 80에서 90%가 만기가 7년짜리입니다. 간혹 긴 게 9년짜리가 있긴 있는데 VC들이 펀드를 조성해서 딜 소싱을 하고 실질적으로 투자가 이루어지기까지 보통 한 1, 2년이 지나는데 그럼 실제 운영 기간은 5년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4년에서 5년 사이에 급성장을 해서 자기가 투자한 금액을 몇 배 이상 뻥튀기 해서 회수할 수 있는 그러한 시장에, 그러한 기업에 투자가 이루어진다는 것을 명심하시고 여러분들도 후단에도 나오겠지만 이 창업을 결심하셨다 그러면은 단시간 내에 급격하게 성장하는 데에 초점을 맞추셔야 됩니다. 휴일도 없이, 여러분들이 일요일도 없이, 모든 취미 생활도 없이 그런 기업을 투자자들은 원하고 있습니다. 예. 요거는 그 다음에 또 시장이 크려 그러면은 틈새 시장을 공략해서는 답이 잘 나오지 않기 때문에 글로벌 시장도 같이 한번 사업 초기부터 같이 고려해 보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것도 넘어가겠습니다. 제가 이 슬라이드는 뭐 뜬금없이 나왔는데요. 모든 제 강의에서 제가 항상 말씀드립니다. 앞에서도 잠깐 말씀드렸는데 스타트업 이꼬르 스피드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생각한 비즈니스 모델,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아이디어가 사업화되기까지 걸리는 시간에 남들은 그 생각을 못할까요? 다 하고 있습니다. 남들보다 정말로 반발짝이라도 앞서서 사업화에 성공하면은 여러분의 장래는, 미래는 장밋빛일 것인데 그걸 하기 위해서는 스피드가 가장 중요하다. 모든 인적, 물적 자원을 최대한 성공 가능성을 크기 위해서는 직접적으로 투자를 해야 된다고 제가 보고 있습니다. 이 자료는 제가 상당히 마음에 들어서 인용을 하고 있는 건데 저희가 투자한 기업 중에 한 IPO를 통해서 45배 이상의 수익을 안겨준 기업의 CFO가 저한테 준 자료입니다. 그 CFO가 저한테 줬는데
이 IR이라는 거는 저도 이게 실질적으로 IR을 이게 축약어만 쓰고 있었지 실질적으로 인베스터와의 관계다라는 거를 이걸 보고서 아 그렇구나라고 좀 새삼 느꼈는데요. IR을 통해서는 회사와 투자자 간에 이렇게 서로 갖고 있지 않는 정보의 비대칭성을 해소시키는 그 과정 자체를 IR이라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IR을 통해서 어떻게 내가 우리 회사가 가지고 있는 장점과 비전과 로드맵을 잘 보여줄 수 있는 것을 설명할 것인지를 IR을 통해서 하는 겁니다. 어떻게 하는 것이 한번 보겠습니다. 이 투자자의 입장에서는 이 자본적 이득을 발생할 수 있는 비전을 갖고 있는 기업에만 투자를 하거든요. 그런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는 여러분들 입장에서는 경영 실적으로서는 매출액도 보여주셔야 되고요. 어떤 단기 순이익도 있어야 되고 또는 MAU 월간 사용 유저 수들도 보여줄 수 있어야 되는 이런 것들을 통해서 투자자한테 비전을 제시해 줄 수 있고요. 투자자 입장에서는 공신력 있는 기관의 자료라든지 여러분 회사 대표분들이 합리적으로 추정한 시장의 추정치라든지 그다음에 회사의 핵심 역량이 뭐 있는지 경쟁사와의 차별점이 뭔지 이런 것들을 하나하나 풀어나가는 정보를 각 비대칭성을 풀어나가는 과정이 IR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IR을 할 때 일방적으로 강의식으로 전달하시면 절대 성공할 수 없습니다. 커뮤니케이션 하셔야 돼요. 얘기하듯이 서로 담소를 나누시듯이 하셔서 투자자의 관심을 끌어내셔야 됩니다. 어떻게 하시느냐면은 사업화 단계별로 이게 사업 계획을 제시하시고 특정 사업 단계에서 현재 자금이 부족함을 말씀드리고 이번 기회에 투자를 할 경우에는 어떻게 그 투자금을 활용해서 경영 실적을 올릴 것인지 이런 식으로 해서 커뮤니케이션을 해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프로젝트 A 같은 경우는 우리 제품이 양산 확정은 됐으나 설비 투자가 필요하다. 당신이 이 설비 투자에 대해서 자금 투자가 이루어지면은 우리는 내년부터 매출액이 연매출 어느까지 발생할 수 있다. 이렇게 숫자적으로 제시를 해주셔야지만이 구체적으로 투자자가 와닿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비전을 제시해서 수치화해서 비전을 제시해 주시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피칭 누구나 어렵습니다. 어떻게 어려운지 한번 하지만은 투자 유치를 위해서는 우리가 모두가 겪어야 할 과정이기 때문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세콰이어 캐피탈이라고 유명한 미국의 벤처 캐피탈이 만든 스타트업의 시드 라운드 덱에는 이 정도의 구성 내용이 들어가 있어야 된다는 게 이제 일반적인 경론이고 많은 VC들이 요 슬라이드를 사용하고 있는데요. 어떤 내용인지 한번 보겠습니다. 가장 중요한 게 팀입니다. 100%라고 나오고 있죠. 그 다음 문제가 이제 여러분들이 제품이나 서비스고요. 그 다음에 우리나라의 기업들은 보면 이 어떠한 문제를 나는 해결하기 위해서 이 비즈니스를 시작했다라고 하는 것을 조금 간과하고 있는데 문제의식도 상당히 많이 미국은 두고 있고 우리나라 VC 생태계도 지금 여기를 많이 초점을 두고 있는 상황입니다. 물론 시장 규모와 비즈니스 모델도 있고 있는데 참고로 제가 마지막 후단에 말씀드리고 있는데 왜 지금이라는 슬라이드가 시장 규모 사이드 좌측에 있는데 저게 지금 46%밖에 안 됐었는데요. 작년부터 왜 지금 당신은 투자를 받기를 원하는지 우리가 투자를 해야 되는지를 설명해야 되는 포션이 상당히 VC들이 많이 여기에 초점을 두고 있습니다. 후단에 가서 이거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IR 자료에 필요한 거는 여러분들이 뭘 하고 있는지, 팀원이 무엇인지, 그리고 그 팀원을 통해서 사업을 통해서 여태까지 이루어낸 게 뭐였는지, 트랙션이 뭐였는지, 그리고 남들이 모르는 여러분만이 갖고 있는 인사이트가 뭔지도 보여주셔야 되고요. 시장 규모와 그다음에 반드시 또 투자를 요구를 하십시오. 제가 IR 행사장에 가서 스타트업의 초기 기업의 IR 행사를 보면은 얼마를 요구하는지 투자 요구를 안 하고 끝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냥 회사 설명만 해버리고 항상 하지만 그러지 마시고 투자도 요구를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뭘 하는 일을 설명하는데 여기서는 여러분들이 많이 하는 정말 안타깝습니다.
실수들이 있어요. 요거 말씀드릴게요. 여러분들은 대부분 특히 바이오 쪽 섹터에 계신 분들은 투자자용, 여기서 투자자는 초보자입니다. 저도 바이오 섹터를 투자를 해봤지만은 그 분야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처음 접하기 때문에 전문 용어로 설명해버리면은 당신의 30분 동안 IR PCD 행사 동안에 저는 귀 기울이는 거를 2분도 하지 않을 거예요. 고객용 피치를 하시면 안 돼요. 여러분들의 제품과 프로덕트를 쓰고 있는 고객용이라면 고객들은 어느 정도 이미 용어도 알고 있고요. 돌아가는 상황도 알고 다 아는데 따라서 반드시 어려운 용어, 전문적인 용어로 설명을 하려고 하시지 마시고 물론 향후 마케팅을 이용하거나 후단에 레이스 투자를 받을 때는 고객용 피치도 유용하겠지만은 아주 쉽게 상대방이 그 짧은 시간 내에 나의 비즈니스를 이해할 수 있게 이해시키는 게 목적이기 때문에 쉬운 용어로 설명을 해 주십사 하는 게 제가 부탁드리고 있습니다. 두 번째가 제가 저렇게 제 슬라이드에도 보면은 큰 글자로 몇 개 안 적어놨지 않습니까? IR 행사장에서는 맨 앞에 있는 사람도 빽빽하게 적으면 절대 보이지가 않습니다. 뭔 말 하는지도 모르기 때문에 간결하게 적되 너무 여러분들은 내가 하고자 하는 비즈니스 영역을 다 보여주고 싶은 거. 그 마음은 충분히 이해하는데 빼곡하게 적지 마시고요. 하지만 빼곡하게 적어봤자 그 자리에 나와서 앉아있는 투자자들은 50%도 이해를 못합니다. 반대로 차라리 적는 거를 70에서 80%만 적으시고요. 설득, 이해하는데 100%의 초점을 맞춰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게 여러분들이 하는 일반적으로 피칭에서 하는 가장 큰 실수가 가장 큰 실수입니다. 두 번째는 이제 팀인데요. 이 팀 설명할 때 직이나 직책을 적어놓지 않는 분들도 있는데 좀 적어주시고 그다음에 누가 핵심 개발자인지도 반드시 좀 언급을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단 이 팀원들을 설명하는 데 있어서 팀원들이 어디 직장을 다녔고 뭘 했고 학벌이 뭐 이런 것들은 인생 스토리를 얘기할 필요는 전혀 없어요. 대신에 그 팀원이 과거의 전 직장에서 이뤄낸 새로운 업적이 있다. 남들이 하지 못했던 그런 게 있다 그러면은 그것은 언급하시고 히스토리 그 사람의 인생 히스토리는 언급을 안 하는 게 좋습니다. 네. 다음 부분 트랙션에 대해서 말씀드리는데요. 트랙션은 예를 들어서 어떤 거냐면은 여러분들이 지금 아이폰, iOS 앱을 개발했어요. 네. 앱 개발 시작 한 달 만에 유저가 100명입니다. 굉장히 임프레시브한 겁니다. 왜냐하면 짧은 시간 내에 100명의 유저가 테스트에 참여했다. 근데 반대로 개발한 지 2년이 지났는데 유저가 100에서 한 200~300명이다. 투자자들이 투자를 하려고 검토할까요? 견인력이 이끌어 나가는 힘이 없다고 보는 겁니다. 이 투자자들이 찾는 거는 여러분들이 사업을 이끌어 나갈 모멘텀을 찾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얼마나 빨리 일 처리를 완수할 수 있는지 그거에 초점을 맞춥니다. 초기 기업의 단계에서는 유저 수나 매출이 그렇게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얼마나 단시간에 마일스톤을 달성했는지 거기에 초점을 초점을 두기 때문에 그런 쪽으로 맞춰서 말씀을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인사이트는 뭐 크게 넘어가겠습니다. 네. 요건 제가 빼놓을 수 없는 건데요. 마켓 사이즈. 마켓 사이즈를 설명하려고 하면은 우리나라 제가 미국 2년 반 동안 체류의 당시에서는 교수님 혹시 탐쌈솜 들어보셨죠? 시장 사이즈 규모를 하는 게 탐쌈솜이라는 게 용어가 있습니다. 우리나라 기업의 스타트업 대표들은 시장 규모를 설명하는 슬라이드 차트의 99%가 그걸 씁니다. 근데 미국은 제가 1%밖에 본 적이 없어요. 탐쌈솜은 탑다운 방식으로 시장을 설명해 주는 거거든요. 유명한 시장 리서치 기관이 내놓는 자료를 가지고 우리 시장 큽니다라고 소개해봤자 투자자 입장에서는 아무런 감흥이 안 옵니다. 오히려 바텀업 방식으로 내가 접촉한 100명을 현재는 이러한 타겟으로 하고 20대의 여성이고 직장을 다니는 여성이다. 그런 타겟으로 한다. 그 다음 단계는 이렇게 커나갈 것이다. 그렇게 설명을 해서 시장 사이즈를 설명해 주셔야 되고요. 반드시 그 수치화되게끔 설명을 해 주셔야 됩니다.
외부의 시장 조사기관이 내놓는 자료만을 가지고는 설명하시는 것은 시장을 여러분들이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다고 투자자는 판단합니다. 그렇군요. 바텀업 방식으로 설명하는 투자자들이 간혹 있는데요. 그런 투자자 같은 경우는 제가 IR 행사가 끝나고 다시 별도로 만납니다. 한 번의 기회를 더 한 번 더 보는 거죠. 그런 식으로 시장 사이즈를 추정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펀드레이징이 얼마를 할 것이고 이 투자금을 가지고 나는 마일스톤을 어떻게 구체적으로 달성할 것이라고 항상 꼭 좀 얘기를 해 주십시오. 한 70% 정도가 얘기를 안 하고 있는데 꼭 얘기를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 다음에 세쿼이 캐피탈에서 아까 시드 라운드 덱에 들어가야 할 핵심적인 요소사항들을 말씀을 드렸는데요. 배치도를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여러분들이 생각하기에 중요도의 순서에 따라서 배열을 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피칭할 때 아까도 얘기 드렸는데 강의 일방이 전달하는 식으로 회사를 소개하시지 마시고 서로 대화하듯이 VC가 앞에 앉아 있으면 여러분 혹시 VC 분 저희 제품 혹시 이용해 보셨습니까? 라고 하면서 서로 그러면은 이 사람이 집중할 걸 2분을 집중할 걸 또 2분을 연장하게 됩니다. 나한테 관심을 가져줬기 때문에. 그래서 계속 여러분들이 전달하고 수동적으로 받는 형태의 IR 행사를 진행하지 마시고 같이 그 사람들을 나의 행사에 초대해서 같이 참여시켜야지만이 우리 회사의 IR 제품과 비즈니스 모델을 충분히 더 이해시키고 투자가 유치되도록 할 수 있는 가능성을 높일 것입니다. 네. 네. 여러 가지 급하게 달려왔는데요. 그다음에 피치 덱도 종류가 이렇게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짧은 버전의 피치 덱 티저도 있고요. 이런 식으로 있는데 덱도 저는 투자 검토를 할 때 여러 번 물어보는데 최소한 수백 번 고치셔야 됩니다. 제가 참고로 부탁드리고 싶은 거는 여러분들 직원을 통해서 화려한 그래픽을 통해서 이 IR 자료를 만들지 마시고 대표분이 직접 IR 자료를 만드셔야 돼요. 여러분이 설명하는 것이 중요도로 뭐가 중요한지 어떤 걸 강조할 것인지를 하셔야 되지 직원들한테 맡겨놓는 것은 저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거의 이제 끝으로 달려오고 있는데요. 아까 제가 왜 지금인가가 과거 2010년도에는 시드 라운드 IR 덱의 중요도가 46%밖에 차지 않았는데요. 작년도에 이게 급부상하기 시작했습니다. 네. 코로나 시대를 떠나면서. 그래서 이 세 가지는 반드시 공통적으로 여러분들 IR 덱에 들어가기를 부탁드리는데요. 첫 번째가 왜 지금 당신은 투자를 받아야 되는지, 왜 지금 이 펀드레이징을 하고 있는지를 설명을 해야 됩니다. 두 번째가 우리나라 기업들의 IR 자료를 보시면은 경쟁 기업 분석을 거의 하지 않습니다. 네. 물론 나의 회사를 돋보이기 위해서 여러분들 회사만 보여주고 있는 것도 좋은데요. 경쟁 회사를 통해서 여러분들을 더 빛나게 한다는 것은 더욱 중요할 것뿐만 아니라 투자자들이 더 관심을 갖게 됩니다. 제가 투신 보고서를 쓸 때도 가장 공들여 쓰는 부분이 이 경쟁 기업 분석이에요. 경쟁 기업 분석과 어떤 차별점을 가지고 있는지가 주 타겟 투자 심사 보고서의 핵심입니다. 그리고 첫 번째 시드 라운드만 하는 거가 여러분들 펀드레이징의 긴 여정 중에 하나이지만은 자금 조달 프로세스를 장기적으로 갖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셔야 됩니다. 예. 설명을 드릴게요. 요게 이제 작년도에 미국에 제가 유료로 보고 있는 데이터 자료에서 발췌를 한 건데요. 과거에는 IR 덱의 순서를 대부분 이렇게 했어요. 회사를 목적을 설명을 해주고, 그리고 현재 시장에 나와 있는 문제점이 두 번째 나왔고, 그 다음에 우리 회사가 가지고 있는 솔루션은 이거다. Y 나오는 거의 포함도 안 돼 있는 상황이었는데요. 이게 두 번째로 나와 있고, 실질적으로 미국 VC들이 그리고 우리들도 보면 여기에 집중하는 포션이 65%가 늘었습니다. 많은 시간을 여기에다가 다 할애를 하고 있는데, 그 이유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예. 1번, 2번, 3번, 4번, 5번,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31, 32, 33, 34, 35, 36, 37, 38, 39, 40, 41, 42, 43, 44, 45, 46, 47, 48, 49, 50, 51, 52, 53, 54, 55, 56, 57, 58, 59, 60, 61, 62, 63, 64, 65, 66, 67, 68, 69, 70, 71, 72, 73, 74, 75, 76, 77, 78, 79, 80, 81, 82, 83, 84, 85, 86, 87, 88, 89, 90, 91, 92, 93, 94, 95, 96, 97, 98, 99, 100, 101, 102, 103, 104, 105, 106, 107, 108, 109, 110, 111, 112, 113,
왜 지금인가 이 와이나우 같은 섹션을 추가를 해야 되냐면요. 현재 시장 상황을 잘 파악하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VC한테 알려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시장 상황과 비즈니스 솔루션에 대한 지속적인 수요가 있기 때문에 나는 투자가 필요하다라고 강조를 미리 해주시는 거죠. 두 가지 방법으로 왜 당신의 투자가 필요한 거를 먼저 갖다 놓는 겁니다. 그래서 순서를 좀 앞으로 갖다 놓으시라는 걸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코비드 19을 통하면서 그 밸류에이션도 기업들의 밸류에이션도 상당히 많이 늘어났고요. 그다음에 투자 줄어들었죠. 밸류가 떨어졌죠. 예, 늘어난 이후로 22년 하반기를 들어서 굉장히 지금 하향 곡선 추세이고 실질적으로 민간에서도 VC 투자가 상당히 위축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미국뿐만 아니라 저희 우리나라 시장도 마찬가지인데요. 그러다 보니까 VC들 손에 들어오는 IR 자료는 수량이 늘었겠습니까? 줄었겠습니까? 더 많이 늘었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IR 자료를 리뷰하는 시간 자체가 이렇게 많이 줄었거든요. 한 기업의 IR 자료 보는 거 2분, 3분도 되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어려운 투자 유치 상황에서 여러분들이 다른 IR 자료를 제치고 투자를 받게끔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가 중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상황인데요. VC들이 트렌드가 Why Now, 현재 시장 상황을 잘 파악하고 있는지 그 시장 상황에서 적극적으로 성공 가능성이 있는지를 보는 Why Now 섹션에 관심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많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기까지는 넘어가고요. 그래서 요게 이제 23년도에 미국 VC의 정밀 조사를 한 건데요. 많은 기존에 여러분들 좋은 우수한 회사인 걸 알겠는데 경쟁사 분석에 VC들이 더 많은 관심을 갖더라. 그리고 왜 지금 투자를 받아야 되는지에 대해서도 예전보다 이렇게 65%더 늘어났습니다. 그다음에 그리고 여태까지 해왔던 팀원들이 했던 여러분들의 마일스톤별 견인적인 해놓은 이행 실적이 뭔지도 중요한데 이런 쪽에 여러분들의 IR 덱을 좀 더 꾸미면은 투자 라운딩의 펀딩 성공에 성공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컴피티션에서는 차이점을 아주 간단하게 보여주시고 특히 이걸 장황하게 보여주시면 안 되고요. 2줄 이내로 끝내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블루오션에서 일하고 있다고 주장하지 마시고 미개척 분야라고 얘기하시고 항상 좀 더 핵심적인 사항을 얘기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화이나우 쪽에서는 우리 회사의 솔루션이 어떻게 구체적으로 장점을 갖고 있고 이 업계를 어떻게 이 시장을 어떻게 혁신할 수 있는지를 설명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시적절한 이 트랙션인데요. 계속해서 투자자들은 많은 정해진 한정된 시간 내에 많은 IR 자료들을 검토를 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검토를 해야 되기 때문에 한 기업의 IR 자료를 검토하는 시간이 줄어들고 있는 게 현재 트렌드입니다. 그래서 시드 라운드 창업자 같은 경우에는 한두 가지 핵심 지표 있지 않습니까? 사용자 유지율이라든지 주요 기능 활성화 이런 것들을 선택해서 여러분들이 이뤄낸 트랙션을 입증하고 설명해 주시고 현재 이 단계에서 투자가 들어오면 다음 단계까지 마일스톤을 어떻게 달성할 것인지를 설명해 주신다 그러면은 여러분의 IR은 크게 성공할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나머지는 제가 바이오 기업들이라서 특례 상장 쪽을 보고 왔는데요. 마치기로 하고요. 마지막에 실리콘밸리의 남태희 벤처캡 대표님이 계십니다. 스톤 벤처스라고 계시는데 저랑 안면이 있어서 이분이 준 책도 읽었는데 캐스터 와이드 넷이라고 있습니다. 미국의 많은 유니콘 기업들이 한 가지 처음에 시작한 비즈니스 모델로 성공을 했을까요? 피보팅을 평균 한 8번, 9번 했습니다. 네. 이 그물을 넓게 던져라는 얘기는 피보팅에 주저하지 마시고 시야를 좀 넓게 보시고 내 제품이 최고라고 시야를 고정시키지 마시고 집착을 버리고 늘 변화하는 데에
초점을 맞추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장표에서 아까 그 유니콘 확률이 0.00006%밖에 안 되지만은 그 6%에 드는 기업들이 되시길 바라면서 오늘 강의를 짧게나마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기업들이 이제 기보의 투자를 받고 싶다면은 어떤 준비를 해가지고 어디를 찾아가야 되는 겁니까? 예. 저희가 이제 영업점이 전국에 80군데가 있고요. 네. 영업점을 방문을 하셔도 되고요. 근데 그 대전 지역에 소재한 중소기업이라면 대전 지역의 기보 영업점을 방문을 하셔서 보증을 먼저 받으시고 보증을 받고요. 예, 보증을 받고 추천을 의사를 해주시면은 네 군데의 서울, 그다음에 경기, 대전, 부산 네 군데의 투자센터가 있는데요. 네 군데의 투자센터는 전국구입니다. 관할이 정해져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네. 보증은 관할에 정해져 있는데 투자는 관할이 정해져 있지 않기 때문에 아무를 통해서 가능하고요. 또 필요하시다 그러면은 제가 이 운영진한테 제 이메일 주소를 알려드릴 테니까 저한테 주시면 제가 직접 투자심사액들한테 돌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네. 감사합니다. 김 부지점장님께 많이 의뢰를 하셔가지고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시간이 다 됐는데요. 그 기보의 투자를 받으면 어떤 점이 좋다. 그리고 또 기업들은 이런 준비를 해달라. 마지막 당부 말씀을 좀 해주시죠. 예. 저희가 여태까지 한 550개 정도 투자를 했는데요. 후속 투자를 받은 비율이 한 67% 정도 됩니다. 아유, 대단하네. 이제 민간에서는 이제 기보 투자를 받으면은 저희는 이제 민간 VC들이 갖고 있지 않는 기술 평가 영역을 별도로 갖고 있기 때문에 검증이 어느 정도 됐다고 보고 있고요. 저희는 일단 그다음에 민간 VC처럼 감나라 배나라 일단 경영권 간섭을 하지 않고 그뿐만 아니라 단점은 하나 있습니다. 기보 투자는 한 번밖에 이루어지지는 않습니다. 단 3억 이하의 세이프 투자를 받았을 경우에는 후속 투자를 해드리는데 일반적인 5억 이상의 투자를 받았을 경우에는 후속 투자가 이루어지지 않는데 지분 희석을 방지할 수 있는 론으로 아까 보증 상품들을 말씀드렸는데 VC 매칭, 특별 보증, 아기 유니콘, 예비 유니콘 루트가 있기 때문에 론으로 했을 수 있는 방법들이 많이 있습니다. 경영권 간섭을 하지 않는다는 거, 그다음에 많은 컨설팅 업무와 부대 공적 섹터이다 보니까 제공해 줄 수 있는 기술 이전이라든지 뭐 그런 게 기보 투자가 좋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은 보증 연계 투자에 대해서 주로 말씀을 해주셨는데 맞습니다. 예. 다른 많은 그 융자부터 해서 투자의 다른 세션 좀 전에 말씀하셨는데요. 네네. 다음 기회 있으면 그런 것도 한번 소개 말씀을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초대해 주시면 기꺼이 말씀 네. 잘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여러분 도움이 많이 되셨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저희들 정부 기관인 기보의 자금을 잘 유치하셔서 여러분 비즈니스에 큰 도움이 되시기를 바라면서 오늘 강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구독, 좋아요, 그리고 주위에 많은 홍보를 부탁드립니다. 자, 이걸로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